마지막 아이템 누가 준비했을까요? 네, 민주당 비대위 상황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네. 마지막 아이템 제목은요. 사퇴에 일축한 윤호중 당내 개파 갈등 번지나입니다. 이 당내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에게 사퇴해라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어제 초재선 비공개 간담회까지 열렸죠. 이후에 이 비대위원장이 곧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오늘 오전 회의에서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퇴 요구를 일축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영상 확인하시죠. 당의 4선 이상 3선 의원님들에 이어서 어제는 이 초재선 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는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저의 부족함에 대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큰 힘이 되어 주시고 있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귀한 말씀을 새겨서 국민의 눈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전 입장 발표에 이어서 오후 2시 반에는 직접 입장 발표문을 내겠다라고 공표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역시 당이 부여한 비대위원장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쐐기를 박았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어제 이 재선 의원 간담회, 초선 의원 간담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글쎄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사퇴하라라는 요구가 크진 않았다고요. 네, 비공개 간담회였던 만큼 이후에 의원들의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었는데요. 여기 참석했던 의원 말에 따르면은 이 비대위원장이 사퇴해야 된다. 그리고 그냥 이 비대위원장 체제를 6월 선거까지만이라도 유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5대5 정도로 팽팽하게 맞섰다고 합니다. 이미 윤 위원장이 임명된 지 일주일이 지났고 그래서 책임론을 거론하는 게 좀 적절치 않다는 분위기 그리고 지방선거가 2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좀 내부 혼란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게 부담스럽다. 이런 의견이 함께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김성환 위원님, 지금 사실 비대위원장인 윤호중 이 원내대표가 계속 유지하겠다. 비대위원장으로 비대위 이끌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6월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 논란이 이렇게 결정을 발표하고 나면 잦아들까요? 네, 일단은 대안이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호중 위원장이 그만둔다고 하면 그럼 누굴 비대위원장으로 세울 거냐. 그럼 다 올드보이 지금 당 밖에 나가 계신 분들 다시 모셔다가 뭐 비대위원장 임명하면 뭔가 나아질 거냐. 거기에 따라서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네. 아마 그 부분에 걸려가지고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더 거세게 나오지 않았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우려의 지점은 두 개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지도부였고 이번 선거 패배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 비대위원장 맡아도 되느냐 이게 하나가 있고요. 당 주류인데 주류가 또 당을 장악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두 가지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가 이 부분인데 오늘 이제 오후에 공식 입장 낸 거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대위 활동 시한을 빠른 시간에 중앙위를 열어서 활동 기한 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대위를 계속 끌고 가면서 내가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중앙위에서 언제까지 나의 활동 기간이 될지 그 부분을 정하겠다, 기한을 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위 의견에 맡기겠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윤호중 위원장이 계속 당을 장악해 나가면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그 우려를 일종의 불식시키기 위한 얘기로서 그렇게 밝힌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으로 보면 일단 민주당은 윤호중 비대위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또 오늘 이제 오후에 입장 밝힌 걸 보니까 당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리고 민생 개혁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정치 개혁 약속했던 거 있잖아요. 그 부분 하겠다. 그리고 대장동 특검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야권은 하고 대장동 특검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가 아마 앞으로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김기현 원내대표가 김호수 검찰총장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대장동 특검을 받지 않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전략적 포석으로 자꾸 얘기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한번 앞으로 대장동 특검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 김호수 검찰총장의 임기 관련한 문제를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걸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은 이 부분을 뭔가 의문을 풀 수 있는 하나의 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대장동 특검이 앞으로 어떻게 풀려갈지도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오늘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윤 비대위원장 말고 이 공동 비대위원장 있죠. 이 박지현 비대위원장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이 논란에 휩싸였던데요. 네, 지난 13일에 위원장으로 선임이 됐는데 네. 그에 앞서 이틀 전에 한 유튜브에서 한 인터뷰가 어제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박 위원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부친상에 네. 조문을 간 여권 인사들을 비판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은 코로나로 아파 죽겠는데 이 아저씨들은 왜 그러냐라면서 진짜 내가 멱살이라도 잡아야 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화가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내부를 향한 화살인 만큼 곱지 않은 시선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논란을 의식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박 비대위원장 오늘 격리 해제 뒤에 첫 회의 참석했거든요. 네. 이 자리에서는 내부 비판 없었습니다. 네. 지금 이 민주당 이 내부 이 내홍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지금 비대위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비대위원장 말고 비대위원 이 최입의 이 비대위원이 얘기한 문제를 두고도 사실 지금 굉장히 논란입니다. 이 최입의 비대위원이 아니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반성문을 사실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지금 굉장히 반발 이 청와대 출신들 어떤 친문 인사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이현종 위원님. 네. 짧게 여쭤볼게요. 네. 이 결국 앞서 이 말씀하신 게 이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주류라는 점에 대해서 좀 반발이 있었다라고 이 말씀을 주셨었는데 친문, 비문의 갈등,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죠. 이제 대선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떨어졌기 때문에 네. 민주당 내에서는 과연 주류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이 경쟁입니다. 지금 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범친문계 네. 여기가 이제 당의 주류 여전히 우리는 존재하겠다라는 것이고 반면 이재명 후보와 가까웠던 분들은 무슨 소리냐? 지금 이 당은 이재명 중심으로 당이 다시금 짜여져야 된다.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직접 등판해서 비대위원장도 해야 되고 네.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당의 어떤 지금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어떤 뭐 전문가가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지금 민주당은 딱 0.73%만큼만 반성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민주당이 정말 이번에 왜 패배했는지의 문제보다는 또다시 당권을 누가 잡느냐의 문제로 간다면 과연 국민의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권 갖고 싸울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오늘의 탑 기사를 한번 좀 정해볼까요? 오늘의 탑 기사. 지금 윤석열 당선인 문재인 대통령의 이 회동이 무산이 되고 지금 기약이 없는 상태인데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내밀고 윤 당선인도 화답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국민들 바람대로 좀 회동이 조속히 좀 다시 잡히길 바라보면서 오늘의 탑 기사는 문 대통령 조건 없이 좀 빨리 만나자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